1번의 간단한 지수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지요. 자,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었는지 한 번만 짚어만 보자. 자, 1번에 들어갈 때 있어가지고 사용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수법칙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만 있으시면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용이 됐습니다. 자,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들 하나하나 좀 찾아봅시다. 자, 당장 뭐 받아 적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정리하고 나서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그때 적으세요. 자, 갑니다. 자,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들의 법칙을 설명하겠지요. 어떤 계산이 성립하는지 눈에 보신다고 하면요. A의 X제곱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A의 Y제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두 녀석을 곱했지요. 그럼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다? A의 X에 더하기 Y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다시 A의 X라고 하는 거에 나누기 A의 Y라고 하는 게 등장할 때 A라고 하는 거 X에서 마이너스 Y라고 되어집니다. A라고 하는 거 X의 전체의 Y제곱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A의 XY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야? A의 Y제곱이라고 하는 거 전체의 X제곱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수 법칙들.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확장해서 들어가는 게 A, B의 전체에 X제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라고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있는 게 뭐야? A분의 B라고 하는 거 전체 X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였다? A의 X제곱분의 B의 X제곱입니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지수법칙들은 다 성립하는 게 맞거든? 그런데 뭐를 좀 중요하시 좀 보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X, Y라고 하는 게 정수부터 가보자. 정수라고 하는 범위로 원래는 X, Y라고 하는 거 지수라고 하는 건 곱해진 횟수지. 그렇기 때문에 X, Y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까지의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래는 자연수라고 하는 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X, Y에는.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면 그때는 밑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모든 실수가 들어가도 다 거듭 제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A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실수 전체예요. 자, 근데 X, Y가 정수라는 조건이 붙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냐면 잘 봐. 우리가 0의 1제곱 나누기 0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뭐예요? 2라고 얘기 못 하는 거야. 이해됐니? 왜? 분모 자리에는 0이 올 수 있을까 못 올까? 못 오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됐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숫자 존재한다, 존재하지 못한다,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지 못합니다. A라고 하는 건 0이 아닌 실수 전체라고 바라봐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그러면 X, Y라고 하는 게 유리수 범위까지 늘려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봐봐. 어떤 거는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러한 실수 존재하지 않아. 루트 마이너스 2 실수예요? 아니죠?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럴 때에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A라고 하는 게 뭐였는데 반드시 0보다 큰 실수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밑조건에서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갑니다. 마지막. X, Y라고 하는 게 실수로 늘어난다 생각을 하면 실수라고 하는 건 뭐야? 2의 루트 2제곱이라고 하는 요러한 실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 안에 루트가 들어가 상관없다는 얘기야. 뭐 9의 파이 제곱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의 밑조건이라고 하는 건 얘랑 동일합니다. 근데 X, Y를 실수로 늘리는 순간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냐면 봐봐. 우리가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건 유리수야, 무리수야? 하나? 무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응? 이거 무리수예요. 이거 무리수예요. 됐니? 그럼 봐봐. 이거 무리수거든? 그럼 봐봐. 밑이 2일 때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저러한 지수가
지수라고 하는 거를 가한 순간 성빈아 뭐가 되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그의 정의가 저거야. 밑이 저거일 때 저거가 되게 만드는 지수를 우리는 로그라고 정의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xy라고 하는 걸 실수라고 하는 영역까지 확장하게 되지. 맞아? 그 영역 안에서는 밑이 어떤 수든 간에 어떤 다른 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건 xy를 실수까지 확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정리를 하시고 문제 푸는 거는 지수법칙 그대로 문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진 않은 것 같아. 하나만 더 갈게. 자, 그럼 a의 0승은 뭐죠? 1이고요. a의 마이너스 n승은요? a의 n승분의 1이지? 맞아요. 하나 더. 자,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게 뭐죠? a의 n분의 1제곱과 같은 거죠. 됐나요? 저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적을 시간 드릴게요. 적으세요. 다 되셨지요? 자, 그 다음 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시작합니다.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성빈아,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두 가지 용어가 다시 같이 등장하셔야 되거든요.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를 있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두 가지 말이 같이 붙어야 돼. 어떤 말이 같이 붙어야 될까?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소. 극한? 함수 fx에서 x가 a일 때 미분계수라고 저렇게 붙어요. 됐니? 자, 저거 기호 어떻게 써, 성빈아? 이거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f의 프라임 a라고 작성할 수가 있는 거고.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정의 어떻게 했었죠? 심혜원 씨 어떻게 정의하셨죠? 프라임 a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극한식을 설명하십니다. 순간 변화율인데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두 점 잡아서 얘를 땡겨와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보이게 얘기했던 거지. 맞아요? 맞니?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했었지? f의 프라임 a라고 하는 건 뭐다?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x-a분의 f의 x의 마이너스 fa라고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고, 한 가지 더 표현이 뭐 있었지? 리미트. 자, 성변아 h가 어디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요. h분의 f의 a의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a를 설명하게 됩니다. 저게 미분계수의 정의. 그럼 저게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땐 fx라고 하는 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디 한 점을 a, fa라고 잡고 저기 밖에 한 점을 뭐 b, fb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 두 점 사이에서의 무엇을 만들고? 기울기를 만들고. 맞지? 맞아? 그거를 b점을 한없이 a에 끌고 온다가 얘가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됐지? 하영이 돼? 응? 아니요. 얘만 이쪽으로 당겨온 거라고. x라고 그 점을 a에 한없이 가까이 갖고 온다는 얘기라고. 됐어요? 그럼 결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 한 점에서의 뭐가 만들어져요? 접선의 기울기로 보일 거다. 너무 붙어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보여도 괜찮다 이 얘기야. 됐죠? 자, 그런데 자, 뭐 좌극한이랑 무극한, 그러니까 이거 극한값인 거지 결국에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지? 성빈아,
극한값이 존재한단다. 네. 어떤 조건이 붙어야지 극한값이 존재하시는 거죠? 연속이어야 돼요. 미쳤니? 아 극한값이요? 음. 극한값 존재하려면 그러게요.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를 따질 때에는 해당하는 개념밖에 유지할 데가 없습니다. fx라고 하는 게 얘가 뭐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좌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셔야 되고요. 됐니? 두 번째 우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뭐 해야 돼요? 우극한에 대해서 그 fx를 관찰한 것 또한 존재하셔야 되지요. 세 번째 두 가지가 뭐 하셔야 돼요? 같아야죠. 그럼 얘가 별이라고 하고 얘가 달이라고 한다면 별이라고 하는 거와 달이라고 하는 게 동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분계수, 여기에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그럼 얘도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fx에서 x = a일 때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이게 이거의 존재할 조건. 그거는 뭐야? 결국엔 극한값인 거지? 그럼 얘의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동일해야지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겠지. 맞아? 다시 집중. 성빈 씨. 그럼 이거에 대해서의 좌극한 어떻게 씁니까? 자극하면 어디 쓰냐고? 또 그냥 A에다가 마이너스 얘가 뭐 해야 되고 존재하셔야 되고 좌극한값이지.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에 우극한 거일 때 x-a라고 하는 것분에 fx-fa 또한 뭐 하셔야 되고 존재하셔야 되고. 됐지? 세 번째 이 두 개의 값이 뭐 하셔야 됩니다. 같으셔야지만 우리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얘기. 됐지? 그러면 요 밑에 존재하는 이 녀석이라고 해도 0의 좌극한과 0의 우극한으로 퉁치시면 되겠죠. 됐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영아, 혹시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아니요?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미분계수라고 해서 좌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됐죠? 다시. 하은이 이거 뭐예요? 맞죠? 그럼 얘가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요거를 하나씩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를 좌미분계수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 우미분계수랑은 초록색을 하나씩 가깝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가깝게 만들어 가지고 둘 다 파란색으로 동일할 때에만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 됐니? 자, 그래 가지고요. 결국엔 이 도함수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봐봐. 이 점은 한 점으로 보이지만 딱 붙어있는 세 점인 거예요. 왼쪽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와 오른쪽 점 사이의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붙어있는 몇 개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 쌤, 그럼 도함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도함수는 뭐라고 얘기할까?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매번 극한식으로 구하기 매우 불편하겠지. 맞아요? 그럼 도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 구간 내에서 미분계수가 싹 다 존재할 때, 싹 다 존재할 때 미분계 싹 다 존재해야 되는 거야. 저 A라고 하는 거 대신에 변수 X를 대입한 거를 도함수라 부르는 거예요.
F'A라고 하는 거요. 요 A 있지? 이거 상수거든? 이거 대신 그 구간 안에 X로 바꿔 끼워 넣은 거를 우린 도함수라 부르는 거예요. 됐니? 그럼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 해당 구간에서 뭐 가능하다는 얘기니? 싹 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됐지? 자,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구간 내 미분이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대표적으로 치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뭐 있죠? 상수함수. 또 다항함수요. 됐죠? 자, 시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다? 그냥 다항함수라고 퉁 치셔도 상관없어요. 미적분 배우는 친구는 사인 함수 그렇고요, 코사인 함수 그렇고요, EX 지수함수 그렇고 로그 함수 그렇고 싹 다 시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함수예요. 됐죠? 자, 요 정도까지 내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내용에서 필요한 거예요. 됐니?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됐니? 문제를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뭐 내가 잘못 얘기했니? 자, 그러면 2번부터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내용부터 저기까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수열부입니다. 3번은 자, 3번 시작할 거고 3번 내용 쭉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3번은 수열입니다.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거의 표현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현성빈 씨, 예?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있을까요? 수열이요? 예. 아니 두 가지. 두 가지요? 뭐뭐요? 범파식. 또 그다음에 A는 뭐 AM 꼴? 표현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수열은 수의 나열이지요? 맞아요.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수열은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나열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수열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수열은 어떻게 표현하니? AN은 러.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수열이라고 하는 건 중괄호에서 AN 일반항을 삽입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저 일반항만 넣어가지고 확인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규칙으로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찾아보면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겠지. 됐지? 자, 두 번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니? 그러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일반항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는 번째 항을 몇 번째 항이라고 얘기할까요? n번째 항이요. 그러면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걸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를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AN이라고 하는 건 P의 N에 플러스 Q, N에 대한 1차식으로 작성되면 무조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어떻게 적힙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이 곱하기 아래 n-1승이요. 공비가 n-1번 곱해집니다. 저렇게 표현하는 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적으면 모든 항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이라고 적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는 AN 저게 들어가 상관은 없고 PM 플러스 Q 혹은 저런 게 들어가도 우리는 수열이라고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자, 세 번째 무슨 식이 있을 거다? 무슨 식? 점화식은 점화식이고 그건 되게 옛날 용어. 지금 우리 교과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귀납적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자, 귀납이 뭐고 연역이 뭐냐? 알았습니다. 귀납이 뭐고 연역이 뭐냐? 아 연역은 가설을 세워서. 연역이란 엄청 많은데 그걸 총 합쳐가지고 추론하는 거. 추론은 아니고 연역이랑 귀납의 차이는 그래.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짐작하고 거기에다 끼워 맞추는 작업 연역이라 하는 거고 귀납은 뭐냐 하면 하다 보니까 이런 애가 귀납이야.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냥 못 모르고 지르다 보니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귀납이고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고 들어가는 게 연역이야. 됐지? 그래서 귀납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을 계속 늘어나 보는 거야. 계속 늘어나 봐가지고 그런 규칙을 가진다 안 가진다를 확인해 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귀납주정이라고 하는 건 옛날 말로 뭐라 얘기한다고요? 점화식이야.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점화식에서 읽어야 되는 건 이거야. 자,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번째 항이지. 맞아? 그럼 모르는 번째 항과 모르는 번째 이전 번째 항과 모르는 번째 다음 번째 항이 존재할 거 아니야. 이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점화식이라 생각하시면 돼. 됐니? 자,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을 거거든?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다 보면 그렇게 표현될 거라고 하는 거 되게 많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다음 번째 항에서 지금 번째 항을 빼고요. 지금 번째 항에서 이전 번째 항을 뺀 게 같으면은 등차 수열이에요. 납득 가능할까? 등차라는 건 차이가 같은 거 설명하는 거잖아. 앞에 차이와 뒤에 차이가 같지? 그럼 등차 수열이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성립하면 등차 수열 아니겠니? 이것도 등차 수열이겠지. 양 끝 항을 더했을 때 가운데 항의 2배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단순히 이거 이항한 결과 아닐까? 맞죠?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라 얘기할 수 있어. 됐지? 혹은 n 플러스 1번째에서 a n번째 항을 뺐어. 그러니까 다음 번째에서 지금을 뺀 거지? 걔가 어떤 일정한 상수가 등장합니다 라고 해도 얘도 등차 수열이겠지.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등차 수열 점화식 중에 니네가 잘 모르는 게 내가 어디 모르는 번째에 항이 있다 생각을 했을 때 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르는 번째 항에서 별에서 달이라고 하는 것 차이를 뺀 거에 공차만큼 더해지게 됩니다. 됐나요? 저 일반항 공식과 되게 많이 닮아있죠? 배워야 돼요. 어? 배워야 돼요. 하다 보면 아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점화식도 한번 찾아볼까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이거랑 AN을 나눈 거랑 AN에서 A의 n-1을 나눈 거. 이것도 등비수열의 점화식이겠지? 왜? 비율이 일정한 거지. 두 번째 이야기. AN이라고 하는 거에 무엇이? 제곱이라고 하는 게 a n-1 곱하기 a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똑같이 다 늘어나 볼 거야. 자, 하나 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하나 뭐 있다? 아, 또 하나 될 수 있는 건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기 a n이라고 하는 게 걔가 지금 일정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자, 그럼 A의 별번째 항이 있다 생각하면 A의 달번째 항에다가 공 B를 별에서 달만큼 뺀 만큼을 우리는 곱해나가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별다른 거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여기 한 바닥에다가 그냥 수열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만 정리를 한 거야. 수열은 요거 빼고 합공식밖에 없어요. 그거랑 이 뜻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수열이야.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자, 수열 같은 경우는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공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공식이 없는 단어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하나하나 늘어나보고 관찰해보는 게 수열의 뜻이에요. 됐니? 수열 같은 경우 문제 풀어나가던 거는 나열하고 관찰하시는 거야. 이게 수열에서 문제풀이 다야. 나열하고 관찰하는 거야. 특히 뒤에 15번 정도 가면은 저게 다야. 저거만 할 수 있으면 문제 어렵지 않아요. 됐죠? 자, 수열에 관련 기본적인 지식들은 했고 3번 틀린 친구가 있으니까 3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3번 첫째 항이 얼마래요? 2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A의 2라고 하는 거에 곱하기 A의 4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 36이라고 나와 있지요? 맞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녀석은 뭐였을까? 첫째 항이 공비 한 번 곱하는 거 아닐까? 첫째 항이 공비 몇 번 곱하는 걸까? 3번 곱하는 거겠지? 첫째 항은 총 몇 번 곱해지는 거고 2번 곱해지는 거. 공비는 총 몇 번 곱해지는 겁니다. 3번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쓴다 생각을 하면 얘는 공비가 첫째 항이 2번 곱해지니까 4 곱하기 공비가 몇 번 곱해집니다? 4번 곱해져요? 4번 곱해지네요.
36이니까 아래 4제곱은 얼마가 됩니다? 9가 되는 거지? 맞아요? 저런 식으로 나온다 생각을 하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몇 칸 차이 나죠? A의 3분의 A의 7이지? 몇 칸 차이 나지? 4칸 차이 나니까 얘가 공비 4개야. 답이 얼마인 거야? 9인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할 거 정리 좀 하시고요. 시작할게요. 4번 들어갑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표 연속일 때 이런 말이 붙어 있지요? 맞아요. 자, 연속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어떤 조건부터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다항함수가 딱 등장했다? 다항함수 딱 등장했어. 읽어야 되는 건 어떤 함수야, 얘는? 앞에 다항함수가 등장해서 이거 무슨 함수야? 이런 범위에서 모이면서 연속이면서 무슨 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 함수를 다항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지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자, 유리 함수는요? 유리 함수는 분모가 어디가 아닌 데에서만 맞죠? 거기에서만 연속이고 미분 가능 함수가 유리 함수. 됐지? 다음에 무리 함수는요? 루트 안에 있는 얘 있죠? 얘? 별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있죠? 거기에서 연속 이거나 미분 가능 함수를 무리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저렇게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구나. 그럼 연속이라는 게 뭔데?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게 뭐죠? 연속이라고 하는 건 총 두 가지로 따질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어떻게 따질 수 있죠?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의 연속이요. 이건 어떤 것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냐면 구간 내에 이어졌는지 끊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구간 내에서 뭘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해결 끝. 특정 구간 내에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어졌는지 끊어졌는지 그걸 좀 확인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떤 특정 x는 a라고 하는 거에서 연속성을 따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거에? 함수 fx. 함수 fx로 써야겠다. 자, 그러면 함수 fx의 연속성을 따지세요 라고 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뭐가 있는지 확인하자. 뭐가 있는지 확인하자. 에휴.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미분계수는 극한. 정답 얘기해놓고서 왜 흔들려. 네? 미분계수요? 이게 존재하는지 확인하자.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자. 대입했을 때 동그라미 칠해져 있는지 안 칠해져 있는지 확인하자고. 됐지? 두 번째 뭐 확인하자? 극한. 극한값 확인하자. 됐지? 세 번째 뭐 확인하자? 1이랑 2가 같은지를 확인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자, 그러면 봐봐. f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히면서 p의 1x, p의 2x,
P의 3의 X라고 하는 게 있고 X가 A보다 크다. X가 A일 다. X가 0보다 A보다 작다. 자, 그럼 얘가 이 fx가 A에서 연속의 조건 어떻게 되죠? A에서 연속의 조건. A의 연속의 조건. 세 개 다 같은 게 아니라 리미트 x가 a에 자극한가 때 그때 fx가 존재하고요. 리미트 x가 a에 우극한가 때 그때 fx 또한 뭐하고요? 존재하고요. 두 개가 모여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지? 우선 그래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면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뭐라고 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요게 하나의 덩어리.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fx에다가 p2의 x죠? 그러면 f에 a를 대입한 거는 p2의 a가 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면 자, 다시 하나 더. 성빈아, 이거 뭐야? 그 뭐예요? 얘요. 같은 게 뭐예요? 이게 같은 게 뭐예요? 좌. 아, 네. 맞아요. 또 얘는 이거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연속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너희들이 문제에서 자주 보게 되는 형태는 이거겠죠. 맞아. 지금 4번 문제가 이거죠. 끝. 정리할 거 정리해놓을게요. 시작합니다. 5번. 자, 5번에서 좀 정의하고자 하는 거는 극대와 극소의 정의요. 함수 fx라고 하는 거에 함수 fx의 무슨 점과 극대점이라고 하는 것과 극소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은아, 극대점, 극소점 정의. 오케이. 자, 알긴 아는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극대점과 극소점의 정의라고 하는 건 함수 fx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함수에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점과 뒤에 점과 비교를 했을 때 높기만 하면 극대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주변보다 높거나 높거나 낮은 점이라고 하는 거를 극대점 또는 극소점이라 부른다고 했고, 자, 그랬을 때 정석책 보면서 우리 봤던 거 어떤 거 봤었지? 뚝 떨어졌다 멈췄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뾰족하게 내려왔어. 자, 한 번 다 불러보자. 자, 성빈아, 제일 쉬운 점, 제일 어려운 점. 아니, 현이라, 요런 거 극대 극소? 극대. 자, 하영아, 이거 극대 극소? 자, 그러면 혜원이 이거 극대 극소? 아니잖아요. 왜? 주변보다 높잖아. 주변보다 높으면 극대, 주변보다 낮으면 극소. 이거 극대잖아요. 됐어요? 됐어? 자, 성빈 씨. 이거 너 아니야. 형이랑 극대 극소. 주변 옆에는 평평하고요. 위는 올라가 있어요. 극대 극소. 이거 극소예요. 됐어요? 다시 하영아, 이거 극대 극소. 극소예요. 됐지? 자, 그럼 다시 현성빈 씨. 네. 극대 극소. 그때이면서 무슨? 평평하게 닦인 데라고 하는 거 주변보다 같기도 하죠. 여기에 정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건 높거나 같은 점을 극대라고 그러고
낮거나 같은 점을 극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이 점은 무슨 점이 됩니다? 극대이면서 동시에 극소라고 하는 걸로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됐니? 저 정의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저 정의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정의 가지고 문제 풀어 나가는 거니까요. 됐죠? 자, 2차질만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그럼 여기에서 세분화되는 케이스를 하나 쪼갰던 게 뭐야? 해당하는 함수가 뭐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할 때를 얘기했었지? 자, 여기서 세분화되는 조건을 하나 더 쪼갰던 거 뭐였다? fx가 뭐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할 때요. fx가 미분 가능하죠? 그럼 극대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이때가 좀 특별한 극대라고 했었어. 어떤 점을 극대라고 했었지? 프라임의 부호라고 하는 게 뭐를 거쳐서? 플러스를 거쳐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 지점이 fx에서 극대라고 표현된다고 했었고. 됐니? 다시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보았을 때요. 프라임 x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았을 때 여기에 부호가 뭐에서? 마이너스에서 0을 거쳐서 플러스가 되는 점을 fx에서 무슨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저기까지 내용이 있다 생각하면 문제 푸는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미분해서 대입하면 답 나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요. 6번부터는 6번에 삼각함수 나오지? 삼각함수 싹 다 정리할 거야. 그것만 정리해도 오늘 남는 거야. 알겠죠? 삼각함수 한 바닥 다 정리할 거야. 와, 힘들겠다. 자, 정리할게요. 그리고 저 시계로 5분이니까 15분? 20분까지 쉬었다 갑시다. 20분까지. 자, 6번에서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는 내용이 삼각함수예요. 자, 삼각함수 관련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건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자, 코사인의 정의가 뭐였죠? 단위원의 x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됐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단위원 위점에 x 좌표를 설명합니다. 단위원 위의 점에 x 좌표를 설명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사인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빗변분의 높이가 되어주시는 거고. 두 번째 뜻은요? 이렇게 되어지시는 거지요? 맞아요? 자, 마지막 탄젠트요. 탄젠트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지? 자, 두 번째 뜻은요? 단위원 위의 점과 원점 사이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됐죠? 자, 동경의 기울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머리에 사전 지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 이거 두 개 같아요. 두 개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각 몇 도예요? 45도니까 4분의 파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지.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겠지. 맞아요. 자, 하나 더 삼각형. 수직. 자, 그러면 여기 각이 몇 도지요? 진짜.
그래서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예요 라고 적으시고 여기는요 6분의 파이라고 적으시고요. 비율 적어본다 생각하면 1대 2대 루트 3이지? A대 2A대 루트 3A요. 됐죠? 저 정도까지 비율은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이제 표 한번 채워봅시다. 표 한번 채워봅시다. 어떤 각 세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0일 때 6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채워볼까요? 현상빈 씨, 네. 현상빈 씨, 사인 45도, 사인 몇? 2분의 그래서 2분의 루트 2. 하영아, 코사인 4분의 파이는요? 2분의 루트 2. 하은아 여기 2분의 1. 혜원씨 2분의 루트 3. 석준아 여기 얼마일까? 2분의 루트 3. 현일이 2분의 1. 자 물어봅시다.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 거 하영아 여기 얼마예요? 1. 됐지요? 현일이 여기 얼마예요? 루트 3. 다시 여기 얼마니 하은아? 루트 3분의 1. 자 그리고 좀 특징 있게 잡아두셔야 되는 거는 x좌표 y좌표지? 그러니까 얘는 0이면 얘가 0이고요 얘가 0이에요. 됐죠? 그리고 얘가 1이고요 얘가 1이고요 여기가 이미 1인데 이런 값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됐지?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y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하는 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단위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당하는 어느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의 P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이 3분을 구할 수가 3분을 그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때 이루는 그 각이라고 하는 걸 세타라고 하는 걸로 써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생각하면 해당하는 P점이라고 하는 건 뭐라 잡을 수 있다? 뭐라 잡을 수 있다? 뭐라 잡을 수 있다? 단위원 일정. 공격. 에휴. 안 될 놈, 안 될 놈, 안 될 놈, 안 될 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시겠지? 맞아? 그럼 세타라고 하는 게 1사분면각. 세타라고 하는 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즉 0부터 90도지?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 각각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현일이 부호 다 어떻게 되니? 다 양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럼 x좌표, y좌표 부호를 확인하고 기울기를 확인해 보란 얘기야. 자, 하영아, 이때 세타라고 하는 게 2분의 파이보단 크고 뭐보단 작은 거죠? 2분의 파이. 됐죠? 자, 이때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다시. 자, 하은이 세타가 여기는 몇 분의 파이부터 몇 분의까지죠? 맞죠? 자, 코사인, 사인, 탄젠트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자, 세타가 혜원이 몇 분의부터 몇 분의까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때
코사인, 사인, 탄젠트 구해봅시다. 뿔마마 이렇게 되죠.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 좀 해놓을게요. 자, 다시 갑니다.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y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x축과 y축이 저렇게 만나고 있고 여기가 1이라고 써지는 순간, 자, 하은아, 저런 놈은 무슨 원이라고 그런다고요? 단위원이라고 그런다고요. 됐지요? 자, 그러면 현성빈 씨, 해당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점에 동경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그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 점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P점이라고 하는 건 뭐라 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코사인의 세타의 컴마 사인의 세타예요 라고 하나 써볼 수가 있다는 거겠지. 맞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x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y축 기준으로 대칭이동이요. 됐니? 그러면 그 어느 점이라고 하는 게 Q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Q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칭이동이 되어지신 거지? 그럼 뭐라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 컴마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걸로 Q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랬을 때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각이 세타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은 뭐가 되는 거야? 파이에서 세타만큼 뺀긴 각이 되어지시겠지. 됐어요? 다시 y축 기준으로 전혀 딱 접었지? 포개지니까 이 각 세타 되는 거 맞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넌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사인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게 각각과 같아지게 되어지시는 거겠지. 됐어요? 됐나요? 돼? 돼요? 저기 저 세타 뺀 거죠? 여기 파이가 이만큼이지? 거기 세타 뺀 각이지, 동경이. 그러니까 그 동경에 대해서의 코사인, 동경에 대해서 사인이 그때 x좌표, y좌표니까. 됐나요? 돼? 자, 그럼 또 갑니다. 자, 그럼 얘를 대칭이동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대칭이동 했을 때 그때 동경을 긋는다고 생각하면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세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각이 돌아가게 되어지시는 거겠지? 파이라고 하는 거에 세타만큼 더 가는 각이겠지. 자, 그러면 이 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이 점을 R점이라고 생각하면, R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R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에 무슨 좌표가 같니, 석준아? 이 점이랑 x좌표 같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컴마 사인 넘어가지? 그러면 요거에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되어지시겠죠? 맞아요. 그러면 너랑 같아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의 파이에 더하기 세타야. 너랑 같아지는 게 뭐야? 사인의 파이에 더하기 세타예요. 이렇게 되어지시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 어차피 이 파이 도는 건 똑같은 거니까 얘를 x축 기준으로 대칭이동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세타지. 맞아? 뭐 동경을 따진다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저쪽 방향으로 가는 각을 무슨 각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몇? 이 각의 동경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지. 됐니? 맞아요? 이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가, 이쪽으로 하는 게 마이너스가. 맞죠? 자,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여기가 S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거에 컴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맞아요? 혹은 얘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와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걸로 적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결론이 되시겠지. 됐니? 자, 우선 눈에 들어온 대로 이거는 놓으세요. 나중에 한 번에 다 싹 다 정리를 해버릴 거야.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죠? 왜요? 절대값이죠?
어디요? 세타. 아니요. 그냥 괄호요. 그 각에 대해서의 이 동경에 대해서의 x좌표를 설명하는 거니까. 다시 코사인 정의가 뭐라고요? 그 동경의 x좌표. 됐니? 단위원 그 동경과 극에 만나는 그 점에서 x좌표를 설명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 각이 음수의 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건 코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나옵니다. 라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시면 돼요. 둘 다 마이너스 세타야. 됐죠? 자, 먼저 이 그림부터 한번 정리를 해놓읍시다. 그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P점이라는 게 있고요. P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P점이라는 게 코사인의 세타, 사인의 세타라고 쓸 수 있고, 그때 요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게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y는 x라고 하는 이러한 보조선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걔를 기준으로 얘를 대칭 이동시켜 볼 거야. 됐지? 대칭 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세타니까 그만큼 벌어져 있는 각이 생길 거고 그 점으로 찍혀 있는 그 점을 난 뭐라 부를 거다? Q라고 하는 걸로 부를 거다. 됐죠? 그러면 잘 봐. Q라고 하는 거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Q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저 각을 동경으로 표현해 보지. 동경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예요. 왜? 이 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니까. 됐니?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얘는 사인의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겠지. 됐나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다 적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잘 봐. y축의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점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점을 뭐라 잡자? R이라고 잡자. 그러면 해당하는 좌표가 y축으로 대칭 이동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점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됐지? 그럼 저 점이라고 하는 거 동경으로 표현한다 생각을 하면은 자, 요 각이 세타죠? 맞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고,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됐나요? 저기는 왜 마이너스? 플러스. 둘 다 플러스요. 됐죠? 자, 그러면 또 진행. 해당하는 거를 어디서 대칭하자? x축 기준으로 대칭하자. 그러면 해당하는 점이라고 하는 걸 S라고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점이라고 하는 거는 y좌표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 곧대각이 이게 세타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동경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코사인 2분의 3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사인의 2분의 3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럼 하나 더. 자, 마지막. 얘라고 하는 거를 x축과 y축으로 동시에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 점을 t점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t점이라고 하면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뒤집어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가 그대로 가고 얘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어질 거고 이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 세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2분의 3파이까지 갔지? 세타 더 간 거지?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고 코사인에 2분의 3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사용할 수 있고 사인에 2분의 3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플러스 세타죠. 미쳤나 보다. 됐죠? 자 그러면 봐봐. 파이와 연관됐을 때 이사분면 각 있죠? 코사인과 연관됐을 때에는 이사분면은 음수가 나올 거고 파이와 연관됐으면 그냥 나온다. 됐지?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플러스 쓰고 사인이지? 파이 연관됐지?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 됐지? 다시 얘지? 몇 사분면각이지? 3, 4분면에서 코사인 양수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은 거고 코사인이 파이로 연결됐지? 그냥 코사인 그대로 나오는 거야. 됐지? 자 여기 봐봐. 파이 더하기 세타 3, 4분면각이지? 파이 연관됐지?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됐죠? 음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래서 그 사이클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와봐. 여기 봐봐. 2분의 파이만 세타지? 몇 사분면각이지? 1사분면각이지? 그러면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양수. 사인은 양수지? 2분의 파이 연관됐지? 바꿔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럼 얘도 그 규칙에 따라가겠지? 자 그럼 여기 마저 정리하고요. 적을 시간 따로 드릴게요. 자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거냐 봐봐.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걸로 적어보시면 돼요. 됐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단순히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탄젠트 세타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럼 봐봐. 자 코사인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와 사인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와 탄젠트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결정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하은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 몇 사분면가? 1사분면일까요? 2사분면 각이라 보시면 되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 음수? x 음수지? 그럼 얘 뭐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야. 됐죠?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의 세타야. 됐지?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걔를 얘를 적어주시면 돼. 됐죠? 자, 또 갑니다. 코사인에 파이에 더하기 세타가 있고 사인에 파이에 더하기 세타가 있고 탄젠트에 파이에 더하기 세타가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뭘까?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하영이 몇 사분면가? 3, 4분면. 코사인 양수 음수? 음수. 그럼 얘 뭐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코분의 사인이지? 이게 뭐 나옵니다? 탄젠트의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2분의 파이에다가 막 이상한 짓거리 했던 거 있지? 그것들을 할 거야. 자 코사인은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 사인에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에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 물어보자. 현일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몇 사분면각? 1사분면각이죠. 그러니까 1사분면각에서 코사인은 자 전체를 쳐다보았을 때 1사분면각이지. 그러니까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코사인이요? 양수가 나올 테니까 얘는 플러스로 나올 거고 얘도 플러스로 나올 거고 얘도 플러스로 나오겠죠.
충분히 이해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안쪽을 쳐다봅시다. 몇 파이와 관련돼 있죠, 하은아? 2분의 파이와 관련돼 있지? 그러면 코사인은 뭐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을 바꾸고, 탄젠트지? 역수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코탄젠트라 불러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얘는 뭐가 되고요? 사인의 세타라고 쓰고, 얘는 코사인의 세타라고 쓰고, 얘는 뭐야?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작성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 됐죠? 자, 그럼 또 갑니다, 이제. 자, 코사인의 2분의 파이에 더하기 세타요. 사인의 2분의 파이에 더하기 세타요. 탄젠트의 2분의 파이에 더하기 세타요. 성빈아, 몇 사분면가? 2사분면가. 석준아, 그러면 코사인은 2사분면 양수, 음수? 사인은? 탄젠트는? 그럼 부호부터 조사해서 적어두시는 거야.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거, 이 전체 덩어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얘는 그렇게 되고요.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나옵니다? 너는 사인의 세타로 나오시고요. 너는 코사인의 세타가 나오시고, 너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나옵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됐나요? 자, 또 갑니다. 자, 다 적을 거야. 내가 다 적어서 너희도 다 적어야지. 맞죠? 3파이에 마이너스 세타예요. 자, 성빈. 사인에 2분의 3파이에 더하기 세타예요. 탄젠트에 2분의 3파이에 플러스 세타예요. 성빈아. 몇 사분면각이죠?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야, 다. 마이너스야. 몇 사분면각이죠? 3이죠? 3, 3이지? 부호 불러보세요. 마마뿔. 자, 하은아, 몇 분의 파이 연관됐으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지. 맞아요. 자, 그럼 얘 연관되어 있으니까 얘는 코사인 다 뭐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얘는 코사인으로 나오고, 얘는 탄젠트 분의 1로 나올 거다.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어야지. 됐지? 자, 마지막 마무리 지을게. 이거 마이너스 세타 안 했지? 그리고 얘도 요때 안 했지? 맞아? 두 개 맞아 적어놓으면 된다. 다시 갑니다. 자, 코사인에 마이너스 세타,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에 마이너스, 석준아, 마이너스 세타 몇 사분면각이니? 4사분면각이지? 4사분면 코, 사, 탄. 부호 다 어떻게 돼요? 뿔마마. 4사분면각, 4사분면각, 4사분면각.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뿔마마.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물어봅시다. 하은아, 지금 여기에 파이 없죠? 2분의 파이 없지?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그냥 코사인, 그 다음에 그냥 사인, 그 다음 탄젠트. 부호만 신경 쓰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 됐죠? 앞에 몇 파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2파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2파이만큼 돌 때마다 계속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자, 하영아, 2파이는 몇 도? 360도. 그러니까 뭔 말이야. 360도를 돌고 다시 여만큼 다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2파이가 생략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마지막. 자, 코사인에 2분의 3파이에 더하기 세타요. 사인에 2분의 3파이에 더하기 세타요. 탄젠트 2분의 3파이에 더하기 세타요. 됐니? 자, 한번 다시 보자. 현재는 몇 사분면각? 4사분면각이라는 거 눈에 확실히 잘 들어오시고요. 4사분면각이잖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부호 확인해 보자. 어떻게 된다고요? 뿔마마. 자, 2분의 파이 연관됐지? 자,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 코, 탄젠트 분의 1. 맞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요. 자,
자, 그리고 하나 더. 원이죠. 맞아? 자, 이 원의 방정식은 뭐죠? 이거죠. 그러면 x좌표는 코사인 스타고 y좌표는 사인 스타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니네가 정리만 해놓으면 나중에 수능부 때까지 지장 없는 삼각함수 내용들입니다.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세요.